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유튜브 채널 시안책방의 운영자고요. 유튜브 지금 시작하시나요? 라는 책을 낸 저자 이시안입니다. 두 번째 강의로 찾아뵙습니다. 반가워요. 네. 이 영상은요, 저랑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이 콜라보로 같이 기획해서 제작하는 영상입니다.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에 선정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보 기반 인문 언어학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정보 기반 인문 언어학을 선도하면서 국내외 인적, 학문적 교류를 연계, 발전시키고 있는 연세대 내 연구소입니다. 아싸! 네, 되게 그럴듯하게 설명을 잘했네요. 네,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볼 핵심은요, 잘 되는 컨텐츠 기획하기입니다. 일단 잘 되는 컨텐츠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어떤 채널이 잘 되는지 찾아보고 유형을 분류한 다음에 그 중에 어떤 것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지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북튜브를 이제 시작하실 때요, 두 가지를 일단 결정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얼굴을 드러내놓고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책을 리뷰할 것인가 그냥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한 가지 더 특징이 있긴 한데요. 이건 인물을 드러내놓고 할 때와 관계가 있어서 하나의 큰 분류보다는 서브 분류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만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굿즈, 언박싱 같은 컨텐츠를 확장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거든요. 인물이 드러나야지 이게 가능하겠죠. 얼굴을 드러내놓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수익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와 관계 있는 중요한 문제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얼굴을 드러내놓지 않고 하면 드러날 때보다 구독자는 더 잘 모이는 편이에요. 사실 유튜브 구독자는 팬심과 관계가 좀 있습니다. 유튜브가 기존 SNS와 다른 점이 좀 있는데요. 가령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페북이나 인스타 친구들을 가끔 현실에서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자주 듣는 말이 와, 뭐 이런 인연이 다 있네요. 이렇게 현실에서 뵙다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 구독자를 현실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요, 와,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이 말이거든요. 구독을 한다는 것은요, 해당 채널을 꾸준히 본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채널에서 영상에 사람이 계속 나와가지고 진행한 것을 보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비호감이면 채널 구독을 진작에 끊었겠죠. 그래서 사람이 나와서 영상을 진행하면 사람이 안 나오는 채널보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라면 구독 확률이 좀 떨어져요. 사람이 나오는 채널이 구독까지 갈 때는요, 정보 그리고 사람에 대한 팬심, 이게 같이 합쳐져야지 구독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보만 가지고 구독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구독 결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반면 사람이 안 나오면요, 보통은 비디오 스크라이브 같은 도구나 사진, 뭐 영상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찍는데요. 이럴 경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좀 덜해요. 정보에만 집중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구독을 보다 쉽게 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책그림 채널이 있죠. 구독자가 4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채널의 단점은요, 크리에이터에게 생기는 팬심이 없어요. 사람이 안 나오니까요. 유튜브는 이 유튜브 관계자가 낸 유튜브 레볼루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에 보면 미국에서 성공한 유튜버들의 특징을 딱 들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커뮤니티를 잘 활용해서 팬심을 공략하기, 이게 첫 번째 특징이더라고요. 크리에이터의 매력이 보인다거나 하지가 않기 때문에 크리에이터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확장 형태가 매우 제한되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강의, 강연, 책 같은 형태로 잘 확장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도 온전히 유튜브 광고나 아니면 협찬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굴을 드러내놓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구독자 확보가 만만치 않다는 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단점이고요. 두 번째는 댓글 자체도 조금 개인적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얼굴을 드러내놓지 않을 때보다 악플 확률도 조금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성분의 경우 이 성적인 DM을 받을 확률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외모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좀 있는 건데요. 보통 외모가 뛰어나고 뭐 그러신 분이 아무래도 얼굴을 드러내놓고 하면 유튜브에 유리한 건 사실이죠.
그 외모가 비춰지는 그런 채널이니까요. 하지만 북튜브 채널에 얼굴 보고 들어온 구독자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메일 주소라도 공개하려 치면요, 그 이메일에 좋지 않은 이메일들이 들어올 확률도 좀 높아집니다. 그렇다고 이메일 공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게 나중에 수익 창출 통로와 관계가 되거든요. 그 얘기가 어떻게, 그 이메일이 어떻게 수익과 연결이 되는지는 제가 4번째 강의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시안책방 같은 경우나 북튜버 중에서 1세대에 속하는 겨울서점님 같은 분들이요, 얼굴을 드러내놓고 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의나 책 등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식으로 확장이 되어 있고요. 겨울서점님 이름이 김겨울인데요. 김겨울님 같은 경우는 심지어 책과 관련되어서 라디오 DJ까지 하십니다.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는 북튜버는요, 그 사람을 매개로 여러 형태의 일로 확장이 좀 가능해요. 당연히 수입도 다변화될 수가 있죠. 아까 제가 굿즈 언박싱 같이요, 책에만 집중하는 거 말고 책을 매개로 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형태가 선택사항인데, 이건 인물과 관계가 있어서 서브 분류가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겨울서점님 같은 경우가 책뿐만 아니라 굿즈 언박싱 같은 것들도 하고요. 심지어 그냥 차를 마시는, 책도 안 나와요. 그냥 차만 마시는 컨텐츠, 또 책장 정리하기, 그냥 40분 동안 책장 정리하기, 이런 컨텐츠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겨울서점님은요, 책을 소개하는 북튜버 컨셉보다는요, 책을 좋아하는 옆집 언니라는 컨셉의 인물 유튜브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북튜브보다는요, 인물 채널이 구독자 모으기가 훨씬 쉽습니다. 팬덤 자체가 훨씬 더 잘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서점님 같은 경우는 사람 없기로 유명한 북튜브 채널에서는요, 특히 얼굴 드러내놓고 하는 북튜브 채널에서는 이례적으로 구독자가 10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부러워요. 최근 들어서는요, 공백의 책단장 채널이 북튜브로는 이례적으로 빠른 좀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구독자를 모으고 있는데요. 공백님 역시 일상 영상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책을 좋아하는 앞집 동생 같은 그런 정도의 컨셉으로 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재미있는 것 하나 보여드릴까요? 어떤 채널이, 이게 자료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채널이 책 전문인가, 아니면 책을 좋아하는 사람 채널인가, 이걸 확인해 보시려면요, 유튜브의 자동 완성 기능을 써보시면 됩니다. 겨울서점하고 검색하면요, 이렇게 자동 완성으로 이런 단어들이 뜨죠. 반면 시안책방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시안책방의 자동 완성이 전부 책이잖아요. 이걸 보면 한 채널의 정체성을 대강 좀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째 정할 사항은요, 책을 리뷰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읽을 것인가의 문제죠. 책을 읽는 것은요, 뭐 아니면 도예요. 근데 뭐 생각해보니까 책을 리뷰하는 것도 뭐 아니면 도니까 사실 뭐 같긴 하네요. 부동산 예측으로 유명한 빠숑님이라고 계신데요. 이분은 다독다독이라는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같이 하고 계시는 북튜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빠숑님이요, 자기는 책을 읽어주는 채널은 북튜브로 치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읽어주는 것이니까 뭐 이게 ASMR이나 그냥 성우 채널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채널엔 당연히 장점도 있죠. 그냥 책을 읽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채널은 구독자가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기 전에 틀어놓고 이렇게 주무시는 분도 있고요. 반면 이런 채널은 또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설되는 채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작권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저작권은 우리 다음 강의에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대로 읽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좀 요약 발췌 같은 느낌으로 책을 소개하는 책 읽는 대한민국 책한민국이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이 채널에는요, 하루에 한 권씩 꾸준히 영상이 올라옵니다. 구독자도 15만 명 정도 돼요. 이 채널의 가장 좋은 건요, 사람 얼굴이 드러나지 않고요, 책도 요약 발췌식이고 영상도 화려한 거 전혀 없이 그냥 밑줄 찐 책을 보여주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만드는 품이 거의 안 들어요. 자막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속 가능성에 가장 무게를 둔, 그래서 꾸준히 많이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채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책을 적극적으로 리뷰하고 여러 가지 기획을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지속 가능한 면에서 좀 허덕이기도 해요.
정말 책 읽는 것만 해도 벅찬데 거기에 생각하고 무슨 뜻인가 막 이렇게 좀 찾아보고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런 생각까지 넣어야 하기 때문에 힘든데, 그런데 이렇게 영상 만드시는 분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글로 써서 시놉시스처럼 만들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자, 그런데 그러니 많지 영상 안에서 어떤 통찰력을 보여주면 구독 확률이 높아집니다. 책을 발췌하는 것은 많이들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어떤 책에 대해서 영감을 주거나 공감 가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이런 채널이 또 들어가서 보니까, 영상들을 보니까 책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어떤 생각들, 좋은 생각들을 하는데 이런 생각들에 공감이 많이 가는구나 싶으면 이 구독자 입장에서는 구독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사실 저는 제 채널인 시안책방의 나름 성공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2년 안에 5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모았는데, 이 북튜브계를 알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북튜브계에서는 이례적인 성장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비결이 뭐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외모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켰군요. 사실은 저는 실제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들을 이 리뷰할 때 꼭 넣는 편이거든요. 때로는 기존의 해석과 그게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에 공감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거 참 재밌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이 구독을 많이 눌러주신 것 같아요. 유튜브를 하실 때 일단 이런 형태들을 정하셔야 합니다. 인물이 등장하고 안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책만 할 것인가 책 외에도 할 것인가 결정을 일단 해야겠죠. 그런 후에는 책을 읽을 것인가 리뷰할 것인가를 정하셔야 합니다. 자, 이것을 정하셨다면 사실 하나를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책의 범위를 넓힐 것인가 좁힐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의 범위가 좀 넓습니다. 어려운 인문서적이나 과학서적부터 만화까지 리뷰를 해요. 저는 서점에 온 듯한 느낌을 랜선상에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네 서점 갔을 때 서가에 꼽힌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내가 원래 사려는 책도 있지만 또 옆에 있는 책을 우연히 봤을 때 이거 재밌네 라고 하면서 또 감동받고 그 책을 또 살 때가 있잖아요. 우연히 발견하는 다른 분야의 책들, 이런 발견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들을 좀 좋아하는데요. 그런 것을 지향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건 좀 있어 보이는 말이긴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근데 제가 원래 이것저것 좀 가리지 않고 읽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채널도 이렇게 구축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채널은요, 자신이 한쪽 분야에 특화된 독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말이 좀 제한된다면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설프게 한쪽 분야를 이야기했다가 유튜브에 전문가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식으로 도장 깨기 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댓글로 막 내공 대결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를 모을 때는요, 좀 불리하기도 합니다. 가령 한국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 소설이 특화된 채널 구독을 누를 때는 별로 망설이지가 않은데요. 다양한 채널이 소개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좀 망설이게 되죠. 이런 채널은 가끔 갈 수는 있지만 구독까지 누르면서 단골로 삼진 않거든요. 어차피 자신은 주로 한국 소설만 읽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책을 다루게 되면요, 구독자들에게 소개를 할 때는 좀 통섭적으로 다양한 지식 확장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스스로 압박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채널 구축에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되면요, 나름 전문가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죠. 강연이나 책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한쪽에 특화된 북튜브를 하겠다고 하시면 자신도 하기가 좀 편하고요. 구독자도 그 분야에 특화되어서 모을 수가 있거든요. 책을 소재로 한 것 중 특화가 제일 발달된 것은 역시 재테크죠. 재테크 자기계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시 경제도 아니에요. 경제 경영도 아니고요. 그냥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책만 전문적으로 소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요, 이런 채널들이 구독자도 많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드렸던 김세혜 채널 같은 경우는 20만 정도 되는 큰 채널이에요.
책 소개지만 사실 이 책들이 모두 다 돈 버는 방법들에 대한 책이거든요.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채널들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요, 책뿐만 아니라 돈 버는 방법, 재테크로도 확장이 되기 때문에 재테크 강연이라든가 이런 분야로도 또 확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채널들은 북튜버보다는 부튜버라고 불러요. 제목이나 썸네일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부자예요. 그래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명백한 지향점은 채널을 분명하게 하고요, 구독자를 끌어모을 힘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책을 통해서 부튜버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상당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채널에는 보통의 북튜브 채널에 비해서 구독자도 상당히 많으신 편이에요. 돈 이야기를 뺀 북튜버로서는 그렇게 특화된 거라면 문학 줍줍 같은 채널이 있거든요. 이 채널은 제목부터 문학 특화죠. 구독자의 타겟도 명확하기 때문에 꾸준히 한다라고 한다면 구독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특화는요, 타겟이 좁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MBC 아나운서였었던 문지혜 아나운서는 애TV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육아 채널로 변모를 좀 했지만 초기 컨셉은 그림책 읽기였습니다. 지금도 그림책 같이 읽는 엄마라는 컨셉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구독자가 한 4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물론 엄청나게 많은 구독자이긴 한데 그 인물의 유명세에 비해서는 충분하진 않죠. 게다가 TV나 라디오 같은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 채널 홍보도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마도 처음 타겟이 너무 좁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할게요. 북튜브를 하실 때 결정할 것들, 첫 번째 인물 등장 여부, 두 번째 책 리뷰인가 낭독인가 여부, 세 번째 다루는 컨텐츠의 범위, 그리고 책의 범위 같은 것들이죠. 이런 여러 가지 결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각 대표 채널까지 좀 같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 다른 사람들 영상을 붙이면 저작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직접 찾아가서 채널들을 보시면서 조금 더 보시면 이야기들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언급된 채널을 가보시기를 좀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최적의 형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